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인가요? 네, 오전 2시 20분입니다. 식목일 참 좋은 날이죠. 예전에는 나무를 심으러 갔던 그런 기억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들 가정에 화분 하나라도 심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는 좀 뭐 그냥 쏘쏘했던 것 같고요. 그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면서 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반등을 좀 줬습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나올 때 이건 비트코인 자체 이슈가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그런 그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4월 달에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가지 시나리오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물론 그조차도 섬세한 타점은 아닙니다. 제가 좀 섬세한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시황을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잡으시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결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오르는 종목들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를 만한 종목들. 그런데 지금 당장 많이 오를 만한, 계속 오를 종목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 저는 못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들, 그러니까 오래 봤던 분들은 괜찮은데 새로운 분들이나 막표를 달고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오른 종목 추천해 달라는 거잖아. 그죠? 3호를 할 때는 안 모으고 좀 더 빠지는 게 뭐가 걱정인데, 비싸다고 할 때는 뭐가 또 걱정이고. 그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요 부분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트레이딩뷰 기본 뉴스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스페타시스 3년 전번. 스페타시스는 사실 대구에 있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되게 익숙해요. 근데 되게 좀 좋아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또 안 좋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스페타시스도 그렇고 지방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중견기업들인데 제가 이런 애들을 지금 당장 이렇게 추천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좀 더 가면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장투로서 접근할 매력을 던졌을 때, 장투를 그것도 3년 정도의 장투를 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30년 이상 장투를 본다면 아주 큰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건 기대감이 있으니까. 뉴스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시대 열린다. 반도체가 유리기판으로 뭐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하네요. AI폰 빚 봤다. 삼성전자 5개월 반세기 1위 탈환, 실적 기대 고조. 일단은 업무하는 사람들이 좀 좋았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들어왔고, 사진은 사실 사진 AI는 저는 되게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뭐 안 돼. 뭐 방송에서 막 광고하잖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다 광고하게 얘네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제가 다 해봤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인터넷 없이 번역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급할 때, 중국, 특히나 중국 오가는 분들에게는 삼성폰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중국은 사실 구글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급하게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오지 여행하시는 분들, 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일단 번역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중동 정세 악화, 유가 인하 상승, 브렌트 유 90달러 육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차 미국 판매량 1분기 최고. 뭐 현대차가 열심히 미국에 잘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조선 수주액 27가지 중국 최초 세계 1위. 조선주 좋다고 저는 그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죠?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냥 그런 까부다 하시면 됩니다. 수주는 사실 조선은 돈이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매력이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쌤은 워낙 바닥을 잘 잡거든요. 앞바닥에 각질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 무릎만 대도 매력을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래도 조선주는 뭐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차전 지주 뭐 나오고 있고요. 초연계실에 LG 공감지능 불붙은 AI 가전자 AI 그러니까 이 AI 좀 거품인 것 같아. AI가 별로 잘 안 뛰어. 샤오미 샤오미가 좀 오버했죠. 그죠? 샤오미가 뭐 가격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거의 배터리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상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서 안정성이 있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차잖아요, 차.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립했던 회사가 비아디 같은 경우는 얘네들 차를 많이 만들어 봤거든. 제가 무서워하는 기업과 좋아하는 기업 둘 다 하는 비아디야. 그죠? 샤오미 디자인은 뭐 잘 뽑았던 것 같던데. 글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 한 2천만 원대 나왔으면 사볼만 하겠지만 4천만 원대는 저는 매력을 별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냉정하죠, 한쌤. 자,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뉴스들 오늘 뭐 인플레 나왔다가 또 오늘 또 뭐 실업자 증가 뭐 금리 나오나 그러니까 뉴스들이 막 지맛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제까지는 경영 호조가 나왔거든. 좋은 뉴스들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또 금리 인상이 또 안 되니 뭐니 뭐 금리 인상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80세 베이비시터, 75세 오너 셰프 잘 배워야겠죠. 노령화 사회는 그죠? 우리나라도 되게 그런 걸 좀 중요시 여겨야 되니까 부분이고요. 하이빅스비 한마디로 삼성과 얻은 가전 제어. 제 핸드폰이 반응했습니다. 아니, 읽으니까 바로 반응을 하죠. 편해요, 그죠? 알람 맞출 때 매우 편해요. 여러분들 알람 맞출 때 빅스비한테 몇 시간 뒤에 알람 맞춰줘. 아침 몇 시에 알람 맞춰줘 하면 잘 해줍니다. 그 외에는 사실 그리고 리마인더. 그 두 개는 잘 쓰고 있네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AI쌤, 참. 그래요. AI가 참 좋나요? 네, AI. 그리고 뭔가 좀, 그래요, 뭐. 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만은, 잠깐만요. 네. 이건 인구 대비 증시 2위 인도 뜨고 중국 찌고, 그죠? 인도 증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 증시가 가장 좋고, 인도 증시 노래 불렀지. 근데 지금은 못 사겠어요. 비싸니까. 이제는 다시 중국 증시가 반등할 때가 됐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관심있게 보자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 녀석인데요. 어제인가, 저희 GS건설이 이제, 사우디에서 조금 수주를 크게 따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호재로 반응하면서 주가에서 반응을 좀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저는 기분 나쁜 반응이거든요.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는 호재인데요. 차트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고점에서 몰리면 또 이렇게 아플 수 있으니까 그분들 이제 뭐 털리지 않게 잘 버티고 계십시오. 네. 어쨌든 좋은 아주 대규모 엄청 큰 규모의 이제 해외 건설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다른 건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다 오르자 예금 주식 예금자금 뚝 이제 돈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B2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B2가 완전히 많이 늘어나는, 제가 지표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B2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빚을 지금 내기 그러니까 그리고 B2 증가율이 증가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빚 대출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는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개미들의 불장이 한번 남았을 수 있다는 부분과도 맥을 함께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 도전하시면 먹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부분들은 엘리엇 파동상 5파나 이제 B파에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흐름이 부러졌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결국은 얘네들은 쓰나미로 다가올 거거든요. 금리 인하기에서는 대출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금리 시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겠다고요? 사람 아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그 다른 분 유튜버들 영상이라도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저희는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차트쟁이 영상만 안 링크 안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네. 너무 이상한 건 제가 좀 걸을게요. 네, 적당히 보고. 자, 일단 이제 그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또 안 할 수도 있겠다. 주가 좀 달러가 좀 환율이 빠졌죠. 빠지면서 유가도 85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빠지면서 나스닥이 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꽤나 규모가 있게 반등했어요.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크죠. 그렇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제 바로 비트코인 넘어와 버렸는데, 바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수렴에 대한 시나리오와 그렇죠? 수렴에 대한 시나리오와 아니면 디센딩에 대한 그 시나리오와 그리고 더블 콤보를 지나서 혹시나 또 나눌 트리플 콤보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트리플 콤보 시나리오를 조금 높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정찰을 바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희 방 이제 그 소통방, 리딩방이죠, 공부방을 좀 자료들을 제가 시황한 걸 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게 타이밍이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이죠, 선전. 광고기도 하고, 선전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 가지 광고상에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4월 1일 날 코인 단타 시대도 초기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월 1일 요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려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흐름 좀 싸하다. 그래서 이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약 10% 가깝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팔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농사시드는 추세 이탈 확인 후에 잔량강 잡겠습니다. 그죠? 얘는 농사시드는 안 걷는다는 거거든. 아직 안 꺾였어요. 이 추세가 아니야. 제가 보고 이 밑이 큰 거거든. 그래서 지난주 초단타 요거였죠.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지난주에서 이번에는 반등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구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멘트를 강하게 쳐달라고 해서. 그리고 1차적으로 67,000, 8,000 정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7만 달러 정도에서 저항을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7만 달러 한동안 이런 횡보성 저항을 먹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구간을 계속 살피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날먹충 새끼들은 이걸 못한다고. 안 하면서 이걸 맞았다 틀렸다 양방향 시장이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실 때 결정을 짓는 거예요. 반대로 한생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수렴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메인이라고 했지만은 일단 수렴에 대한 관점이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수렴에 대한 저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니까 78.6 되돌림 아닙니까? 맞죠? 78.6 되돌림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면 뒤집을까? 61.8 될라나 78.86 될라나 786 될라나 상관없습니다. 네. 61.8이네요. 61.8 되돌림. 그러면은 이거는 수렴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수렴의 관점에서 이 포인트가 나왔다면 이 상승 파동인데 61.8 되돌림. 그러면서 거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지나가면 어디 갔냐? 조정이 이쯤에서 멈춰주면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밤 12시 오전이죠. 3월 3일 수요일 밤 이때거든요. 이쯤에서 멈춰주면 내일 모레쯤 단타각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새벽이잖아요. 지금 딱 요때잖아요. 3월 3일 수요일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 바꿀게요. 요때죠. 그죠? 바닥이죠. 딱. 그래서 여기서 멈춰주는 모습이 나왔어.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은 덤비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그죠? 신기하죠? 그리고 내일 모레쯤 딱 이틀 뒤, 막 48시간 뒤죠? 지금입니다.
자, 요 10시쯤 제가 조금 늦게 봤거든요. 요거 8시쯤 말씀드렸어요. 6시쯤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봤어요. 요때 잡았어요. 상관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손절, 알트 동의, 비트코인 소비전 단타 분할 매수 하셔도 좋다. 단타 또는 첫 분할 매수. 단타 쳐도 되고, 그냥 분할 매수 첫 번째 집어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하방을 주하면서 한번 반등하는 걸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빠져도 괜찮다는 거죠. 소비 중이라면. 단타 쳐도 되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800 익절로스. 그러니까 25%만 판다는 거예요. 가볍게 덜어내고 남은 거 들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치 샀으면 250만원치 팔고 나머지 들고 가면 돼요. 만원치 500만원치 샀으면 100만원치 팔고 들고 가면 돼요. 1억원치 샀으면 1,000만, 좀 너무 안 나? 아무튼 들고 가면 돼요. 그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 타이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유튜버 버전에서 말씀을 드린다거나 단톡방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564명이 계시는 방에는 제가 많이 빠졌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내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장문 우와 단등한다고 전세자 몰빵해서 다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드리고 몰빵분들은 제가 그걸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가줘야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를 기준으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공부용으로 아주 좀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공부방 유료로 받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해드려야죠. 볼만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그죠? 제가 무조건 빠진다고 했다, 올라간다고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타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되죠. 그죠? 요 자리가. 그러면서 첫 번째 반등을 받고, 이 구간에서 작은 다이버전스를 구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리려 말라 하다가 좀 기다렸어요. 좀 싸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일단 여기를 보고, 여기서 반등 딱 나오잖아. 요 양봉이 뭐가 되냐면, 스토캐스틱을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양봉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21시간짜리 20, 12, 12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16, 6의 다이버전스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오른다가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 시점이, 자, 날짜를 볼게요.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 가격을 보지 말고 항상 날짜를 보세요. 차트쟁이들 중에 가격 보라는 새끼들은 다 제정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욕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본질을 몰라서 그래. 다 가격 보잖아. 엘리어트라는 사람조차도 가격을 보았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어트가 시간에 대한 숙제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갔단 말이야. 근데 한쌤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시간에 대한, 좌표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수급, 시간과 거래량에 대한 결과치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얼마나 어떻게 언제 어떻게 샀는지 따라서 나오는 게 가격이란 말이야. 가격은 결과거든.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원인으로 취급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여기서 뭐 잘못 들어갔네 막 이러는데 그것도 계속 보고 있었지. 워낙 싸게 잡았으니까 또 후경했었는데 뭐 올라가길래 하고 간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요 시기적인 측면 요 6, 16시, 17시, 20시 그리고 딱 21시, 22시 딱 넘어간 요 순간에 이제 알트코인들 같이 보셔야 돼요. BTC 차트를. 일단 조금 약하네요. 그건 뭐냐. 이어서도 반등 나오죠.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14시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죠. 비트가 조정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18시? 이게 좋은 신호 중에 하나예요. 단타를 칠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플로우 볼까요? 맨날 보던 플로우 나왔을 겁니다. 그쵸? 반등이 나오죠. 비트에서 알트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작은 규모라도. 그래서 거래가 들어온다. 거래가 좀 약하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거래 들어왔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시그널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면 오르나요? 이건 너무 일반화된 거고요. 여기서 잡고 뭐 1대에서 여기 1대1 됐으니까 팔고 남은 홀딩, 잔량 홀딩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야. 또는 얘가 가치 분석이 가능하다면
일부 정리하고 다시 물량을 채우면서 채우고 늘렸다 횡보장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장기 분할 매수로 존버를 타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어때요? 쉽죠? 그러니까 한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이런 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양방향 시향을 했네 어쩌네 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우니까 요즘은 단톡방에 제가 뭐 리딩 같은 그런 시향을 잘 안 해드리니까 뭐 김 빠져서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뭐 팬입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막 나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럼 이제 원화로 넘어와야겠지, 그지? 원화로 넘어와서 대략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김프가 좀 붙어있다는 사실은 일단 불편한 얘기긴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입장에서 9,800만원 정도에 대한 반응성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예측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걸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오늘 저녁 6시 정도 가량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베팅 타이밍이 있었다. 거래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타점을 잡는 거고 그걸 가지고 손절가를 잡는 거예요. 손절 안 주고 올랐잖아요. 여기 살까요? 네, 사셔도 돼요. 지금은 사셔도 돼요. 단 이게 깨지면 손절하시면 돼요. 조금 늦었죠. 그것은 여러분들 감수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한샘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차트를 매일매일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도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운전할 땐 차트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요. 운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운전만 안 하면 저는 계속 차트 보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거의 한 10분간 한 번씩 탁탁 보거든요. 그러면서 차트를 계속 이제 나름대로 시험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 본단 말입니다. 체크하고. 이해되시죠? 지금 사셔도 돼요. 이거 어떤 관점이에요? 그러면 수렴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주렴이라는 기능이 되고 위로 더 간다는 관점이구나. 그럼 위로 더 간다면 이 지점은 이탈되면 안 되겠네. 왜? 이 지점에서는 아까 전에 이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상승에 대해서 되돌림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다이버전스를 동반한 이 장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탈된다는 것은 이 수렴 패턴이 무효화되는 걸 수 있겠구나. 걔는 거구나가 아니고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전략을 다시 취해야 되는구나. 왜? 내 머릿속에서는 수렴의 관점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넘어가게 되면 많게는 이거만큼, 최대 이만큼 되겠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 수렴의 저점 가능성 있는 구간. 놓칠 수도 있어요. 잘 안 볼 수도 있고 그래. 대충 그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이 녀석의 사이즈만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1억 1000에서 1억 13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의 반등을 노려본다고 했었을 때 얘가 깨지지 않는 동안은 한 번 더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단 앞에만큼 파워가 세진 않을 거예요. 파워가 세진 않을 겁니다. 세지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4월 초 중순까지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4월 하순부터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부를 요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요럴 가능성이 생긴 거지. 물론 조금 더 빠졌다가 이렇게 가셔도 좀 5월 초까지 넘어가서 이상할 건 없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요쪽을 좀 오히려 보게 돼서 신호가 요거였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것을 시도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하나가 아까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그런 다이버전스이죠? 다이버전스 1시간짜리 때 예쁜 다이버전스 나오죠? 이건 조금 모양이 지저분한데 오히려 이쪽은 아주 깔끔하게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BTC 차트까지 동시에 사토시 차트까지 같이 체크해 보게 되면 단타 포인트를 좀 잡아낼 수 있다. 작은 거라도. 그럼 여기서 사면 존버 해야 되냐? 아니요. 존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갈 땐 존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절 아까 전에 관리 한번 끝났잖아요. 그죠? 뭐 탐은 덜어냈거든. 우리 분명히 25% 걸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건 존버 해보셔도 돼요. 요 손절가 지키면서.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몫이에요. 근데 만약 1억 1000만원 넘어가게 되면 전 다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바로 갈 수도 있고 빠졌다 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까지 제가 알면은 그 미래를 자꾸 아는 게 아니라
형태를 대입해 놓고 확률 높은 걸 대입해 놓고 거기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들에서 그걸 살피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는 약 저항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거는 이 수렴파의 마지막 돌파, 마지막 타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마지막 흐름이 될 수 있고 A, B, C, D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 E라면 갈 것이고 여기서 A, B, C, D, E라면 내려오겠지.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홀짝이거든요. 홀짝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 상승이 있었잖아요. 앞전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렴이라면 위로 갈 가능성이 한 6대 4 정도로 조금 더 이제까지 왔으면 6대 4 정도로 높아지니까 그렇게 배팅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손절을 버틸 수 있으면 강하게 배팅할 거고 못 버티면 살살 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한 발 늦은 배팅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첫 타점이란 말이야. 그걸 제가 뭐 그걸 리딩으로 보여드리잖아요. 공방에 오시면. 근데 아무 생각 없었을걸? 또 공방분들 아마 뭐 아무 생각 없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몇몇 분들은 또 단타를 또 치셨다고 3% 산사님도 3%짜리 단타 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애들 등장할 겁니다. 캐시 같은 애들, 그죠? 리플도 3.8%, 쏘쏘하네요, 그죠? 뭐 이런 멘트 이것도 많이 움직였네. 언제까지 가려고? 이건 잘못하면 멘틀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플로우 조금 약하긴 하죠. 4.7% 많이 괜찮게 움직였네요, 그죠? 뭐 제가 들고 있는 이오스는 9대기겠지, 뭐, 그지? 9대기지. 3.44%만 나쁘지 않네요. 쏘. 그죠? 야, 그래,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조차도 글로벌 형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막 개미들의 이제 대출금이 좀 들어온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25년 초반기에 그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전적들은 바뀌면 바뀐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당장을 귀찮으시더라도 영상을 자주 보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주식 간단히 좀 볼까요? GS 건설, 네, GS 건설. 이거. GS 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흐름이 나와가지고 좀 짜증이 나요. 아, 이런 게 안 나와야 좋은데 왜 이런 게 나와? 짜증나게.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좋아하죠? 우와 하면서 막 좋아하죠? 그죠? 난 싫다고 이런 거 나오면. 아, 여기 지금 이 거래량이 돌아버렸단 말이야. 이 거래량이 여기 돌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전 이게 맛이 사라진다고. 에이, 그런 새끼들. 맛 없어진다고. 여기서 되게 맛있었는데. 이해가 돼요? 이 물약에서 털린 거, 여기 잡은 거 어떡할래? 팔아버린 거 어떡할래요? 이거 아까 호자 터트려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아씨, GS 가서 다 뽑네. 아, 내가 여 세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야, 이거 맛없다. 저거, 사우디 술 터트려가지고 탈출하고 나가자. 딴 거 하러 가자. 이렇게 이래버릴 수도 있다. 그럼 이거 죽여버려, 이렇게. 12,000원, 11,000원까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지. 마냥 그 소재 나오면 그냥 좋다 해. 그러고 있겠지. 자존심 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짜증나요. 되게 예뻐 보였는데, 야, 정남이 똑 떨어진. 그런 거 있잖아. 아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고참가시면 되고, 그래도 14,000평 다니신 분들은 그래 들고 가보실만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12,000원이 진짜 와버릴 수도 있겠다. 이제는 저 상황이 나와버려서 그것도 좀 그렇고 있고, K카드는 이제 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11,000원에서 10,000원대 초반에서 출렁치더라도 14,000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거의 30% 넘게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잘 모릅니다. 인자는 이거 이렇게 꼬꾸라져도 나는 모릅니다. 제발 존버하지 마. 그러니까 존버해도 되는데 꼬꾸라져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맹목적인 존버하지 마. 잘라주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는 가지셔야 되지. 이 정도는 사고 좀 물량 줄이고 채워 나가고, 여기서 이제 이런 관점 속에 좀 채워 나가는 관점, 이제 장기로 첫 단추 먹었으니까 수익금 생겼을 거 아닙니까? 30%. 1,000원 넣어서 1,300원 아닙니까? 그죠? 싹 팔아가지고 한 500만원어치 해서 뭐 이 정도 세팅 쭉 하고 있다가 모아가다가 한 700만원 정도 모아가다가 반통만 넣어도 300만원 날아가는 거잖아. 번거 날아가는 거잖아.
마지막에 피치를 딱 배팅해서 그냥 마지막 거 큰 거 노려보는 거지. 항상 매매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에코프로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이제 죽을라 그러죠. 근데 봐봐, 개돼지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유수 페타시스 이꼴 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나는. 근데 진짜 여기서는 모아 가보세요. 에코프로 절대 나쁜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아 가셔도 됩니다. 물리신 분들 물타기는 30만원에 사세요. 40만원 아래에서 하세요. 한 2, 3년 하시면은, 물타기 2, 3년 하시면은 100만원, 80에서 100만원 벌 수 있을 거거든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이제 그건 이제 하늘의 영역이고. 그 말이 월 구순 관점을 얘기하는 걸까? 수렴.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지. 뭘 가다가 가든지 하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되돌림 타점 노리는 거라고. 되셨죠? 네. 아무쪼록 건강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요즘 좀 그래요.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시작이 좋은데 재밌는데 왜 사람들 다 조용한지. 떠들썩한 분들 다 공방 오셔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뉴스 올려주시는 거 진짜 요긴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뉴스를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뉴스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비전을 볼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보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경제를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작은 호재로 뭐 날라간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경제가 점점 좋아지겠구나, 좋아지면 금리 인상은 나빠질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를 낮출 때는 어떻게 되지? 뭐 나중에 중국과 미국 관계가 어떻게 될까?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영향이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호르 시나리오를 짜놓으시면서 섬세하게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